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의료 관계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사 국가고시에 관한 의료 관계 법규는 이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 지역보건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을 그 전에 구입하신 분은 이 법령이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책을 구입한 지 한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구입했다 하시면 이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3단 비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법률에 맞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옆에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보게 된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료 관계 법령의 구성은 자, 의료법으로 봤을 때 자, 의료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하겠죠.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하면 시행령이 우선시 되겠죠. 대통령령이 먼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고시 내용도 있지만 우리 국가고시에 출제된 것은 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아무래도 법률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겠죠. 자, 법의 구성은 이렇게 뭐 몇 장,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이제 절이 있어, 절. 이제 조를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몇 조, 돼 있죠. 다음에 이제 항이 있습니다, 항. 동그라미 1, 2, 이렇게요. 예, 항이 나가고, 다음에 호는 1, 2, 를 1호, 2호, 3호로 말합니다. 다음에 목이 있습니다, 목. 목은 가, 나,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는 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 나, 다로 명칭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볼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료법 첫 번째로 자, 의료법 시행령까지 시행 규칙까지 쭉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이 법률 시행 날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 자, 이거 보시고 좀 이게 좀 오래되었다 싶으시면 최신 법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료법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에 보시면 첫 번째 항상 모든 법은 처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자,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종이죠. 네. 일명 의사들. 자, 의사들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자, 의사들과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자, 의료인의 사명이 있겠죠. 예, 당연합니다. 이것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자, 사명이 있으니까 임무도 있겠죠. 자, 의료인의 임무. 자, 의사니까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사니까 앞에 치과가 붙겠죠.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자, 한의사니까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자,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이 보건과 양호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호사 있겠죠. 간호사는 법이 바뀌면서 좀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자, 환자의 간호 요구에 따른 관찰 또는 자료 수집한다든지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즉 간호죠. 그 의사들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의사들의 진료하에 진료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 요구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들, 그리고 보건 활동이 있겠죠.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자,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 합니다.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자, 의원급, 뭐 병원급, 종합병원급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 의원급을 보게 된다면 자, 의원급은 의원, 의사가 있는 의원, 치과 의사가 있는 치과 의원,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주로 외래 환자, 입원 환자보다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말합니다. 자, 그게 조산원이죠. 예. 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조산원이라 합니다. 이건 조산과 임산부와 신생아만 관리하는데 요즘 뭐 산후조리원도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병원급입니다. 병원급. 병원급은 조금 규모가 크겠죠. 입원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치과 의사가 치과병원, 한의사가, 그 다음에 의사와 한의사가 하는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의사들의 정신병원,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종합병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원 환자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당직 의료인이 있습니다. 당직. 예. 뭐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의사가 없다가 하면 또는 의료인이 없다가 하면 좀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 닥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종 병원에 두어야 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원급입니다. 자, 입원 환자가 200명까지 있는 경우는 의사들의 경우는 1명, 간호사는 곱하기 2니까 2명이겠죠. 근데 이제 입원 환자가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마다 의사들 1명, 간호사는 2명. 즉, 이 병원급은 200명을 기준으로 의사는 1명, 간호사는 2명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 요양병원입니다. 자,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300명까지입니다. 300명까지 의사들 1명, 3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마찬가지 1명입니다. 300명 플러스 1명이고요. 이제 간호사 기준 좀 다릅니다. 자,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1명. 예. 여기 간호사죠. 80명까지는 1명. 그리고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자, 의료기관에서 이제 병원 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병원 등에서 병상 수나 좀 확인해 보면 이 병원자가 붙는 병원, 한방병원 이것들은 30개 이상의 병상, 침대 수가 30개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상이랍니다. 요양병상이라고. 그래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치한 병상이죠. 자, 현재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입원 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자,
30개 이상의 병상이라는 거,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이라는 거, 예,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종합병원입니다. 자, 종합병원의 요건은 병상 수는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 예, 100개 이상이 되고요. 그 진료 과목이 기준이 있죠. 예.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일 때는 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 산부인과 중에서 3개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해서 총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필수 과목이죠. 여기는 당연히 각 진료 과목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전문이 있어야겠죠. 자, 이건 좀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자, 뇌가 부부죠. 산소로 가신 뒤에 돌아가셨어요. 요 코로나처럼 각이라고 있는데 역마진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뇌에 산소, 역마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그래서 7개. 그 다음 종합병원인데 이제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과, 외과 쭉 있어가지고 총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어렵죠 또. 그래서 뇌가산, 검정치마, 에바소, 내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이 방사선과, 지금 영상학과를 부르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합니다. 자, 종합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이니까요. 자,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진료 과목은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 그 전문의가 되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되고 당연히 인력 시설 장비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라고 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같은 거 말하겠죠. 주로. 자, 그 외에 이제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전문병원은 이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진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 병원으로 합니다. 진료 과목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전문 병원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의료법의 첫 번째로 이제 총칙 중에서 앞에 부분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어서 의료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총칙에 이어서 의료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